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결국에는 이제 우리 머신러닝의 가장 이제 중요한 센트럴한 이제 가장 코어한 챌린징한 문제는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는 결국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집, 뭐 EBS, 뭐 수능 특강 한번 잘 풀면 뭐 합니까? 수영장 가서 처음 본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하죠. 그죠? 머신러닝 똑같습니다. 머신러닝도 새로운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unobserved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냐 그거를 우리가 gener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대한 능력.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generalization error라는 건 결국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테스트 에러가 되죠. 트레이닝 에러,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 그다음에 테스트의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있는데 사실은 트레이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본 데이터, 즉 정답지를 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에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에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얘가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테스트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뭐 수학 문제집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요새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정석, 그죠? 그다음에 뭐 센수학, 뭐 그런 거 블랙라벨 그런 거 풀었습니다. 수학 문제집. 자, 그냥 수학 문제집 풀었어요. 근데 그 트레이닝 에러 이제 문제집에 있는 거 다 풀 줄 알아. 좋아.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수능 지원장 가서 수능 보면 몇 점 받는다는 거지? 이 테스트 에러를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일말의 좀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분야가 다음과 같은 Statistical Learning Theory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좀 해결책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쭉쭉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먼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국에 우리는 테스트 에러는 일단 우리가 지금 본 게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 있죠. 테스트 에러는 이제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에러보다 그 이상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에러는 보통 이제 트레이닝 에러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 사이의 간격은 그 격차는 이제 언제 줄어지냐면 일단은 트레이닝 에러가 작을 때 그다음에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 사이의 그 격차가 점점 더 작아질 때 그 두 개 간에 이제 뭔가 상이함이 작아질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더피팅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에러가 높은 거예요. 트레이닝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오버피팅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만 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못하고. 마치 그냥 여러분 뭐 여러분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 그냥 외워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해 없이 그냥 이 문제 정답을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문제만 잘 풀고 문제 약간만 바뀌면 못 풀죠. 그런 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문제를 잘 이해해서 푼 게 아니라 문제의 굉장히 이제 이상한 어느 한 노이즈 같은 거에 집착해가지고 딱 그것만 잘 푸는 겁니다. 약간만 달라져도 못 푸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모델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델이 좀 더 오버피팅이 되게 할지, 아니면 우리 모델이 좀 더 이제 언더피팅하게 할지,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 그다음에 파란색이 옵저베이션, 그다음에 빨간색이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우리의 예측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폴리노미얼을 이용해서 리그레이션을 한다. 그랬을 때 폴리노미얼 차수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완전 언더피팅을 시킬 수도 있고 완전 오버피팅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 캐패시티가 낮은 모델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차수가 낮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모델은 좀 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차수가 낮은 거는 트레인 데이터를 피팅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모델인데 좀 캐패시티가 높은 모델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컴의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데요. 어컴의 레이저는 어떤 말이냐면요. 결국에 여러 가지 하이퍼시스 중에서, 즉,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하이퍼시스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당장 이것들 각각이 이제 우리의 하이퍼시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거를 이제 하이퍼시스 셋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델이 이제 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후보군이 사실 일반적으로 몇 개 존재할까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하는 건데, 그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하는 건데, 사실 뭐, 차수도 차수지만, 그 변수 앞에 붙는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또 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하이퍼시스 셋에 있는 이제 그 하이퍼시스 개수는, 그죠? 우리가 사실 무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하이퍼시스 중에서 우리가 관측한 거를 설명하는 정도가 같은 애들 중에서는 간단한 걸 고르는 게 좋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어컴의 레이저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캐패시티가 그래도 높으면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크니까, 캐패시티가 낮으면 그래도 오버피팅을 안 하니까 언더피팅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여기서 어컴의 레이저가 말하는 건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를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한 거 골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모델의 이런 캐패시티나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굉장히 좀 어려운 연구 분야고요. 일반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런 캐패시티를 측정하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 VC 디멘전입니다. 자, VC 디멘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